자, 한번 크로마토그래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크로마토그래피가요, 아주 중요한 분리하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아주 지금은 이것도 너무너무 이게 발달해서 아주 많은 다양한 크로마토그래피가 있는데요. 자, 한번 일단 해놓고서 보도록 합니다. 크로마토그래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여러분들이 잘 헷갈리면요. 이 페이퍼 크로마토그래피를 한번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죠? 페이퍼가 있고요. 그러니까 어떠한 이 페이퍼라는 어떤 그 지지체가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어떤 분리하고자 하는 물질을 갖다 이제 집어넣어요. 그 다음에 용액에다 담그면은 이게 밑에서부터 쭉 용액이 올라가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페이퍼라는 것은 딱 고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고정. 그죠? 그걸 보고 우리가 고정상이다. 여기 본인 스테이셔너리 페이지다. 주로 이제 솔리드가 씁니다. 고체. 음? 그죠? 물론 여기서 이제 종이라는 것은 가장 간단한 이 스테이셔너리 페이지, 우리말로 하면은 고정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거기다가 고정상에다가 어떤 물질을 딱 이제 주입을 하는 거죠. 그죠? 우리가 분리하고자 하는 물질을. 그죠? 근데 이제 그것을 분리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이제 어떤 흐름을 하는 그런 물질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보고 모바일 페이즈 이렇게 합니다. 이동상 이렇게 합니다. 모바일 페이즈. 그래서 그는 모바일 페이지는요, 액체나 기체가 될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페이퍼 크로마토그래피는 액체가 되는 거죠. 그죠? 반면에 기체로 이거를 쭉 원래 이제 집어넣었던 분석 물질을 쭉 끌고 그 고정상을 통해서 쭉 통과해서 갈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정 이제 모바일 페이지는 가스가 되죠. 그래서 이 모바일 페이지가 액체인 경우를 우리가 리퀴드 크로마토그래피 그렇게 얘기하고요. 모바일 페이지가 가스인 것을 우리가 가스 크로마토그래피 그렇게 얘기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요 기기가 궁금하시면요. 저희 실험실에 오십시오. 저희 실험실에 요 가스 크로마토그래피가 두 대가 있어요. 그리고 리퀴드 크로마토그래피도 이제 있습니다. 아주 다들 굉장히 비싼 기계입니다. 요즘은 전부 다 자동화가 돼가지고서 아주 이렇게 기계는 비싼 대신에 굉장히 사용하기가 편하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리는 어떻게 일어나느냐? 이 고정상에 물질이 딱 놓여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액체나 기체로 쭉 끌고 가면요, 그 이제 고정상하고 이저 분석하고자 하는 그 물질에 들어있는 여러 성분들이 서로 인터랙션 하는 정도가 여기는 어피니티라고 그랬죠. 친화도. 이것이 이제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분리가 되는 겁니다. 그죠? 친화도가 별로 없는 것은요, 친화도가 없기 때문에 금방 쓸려갑니다. 액체나 기체에 의해서 즉 모바일 페이지에서 금방 쓸려가요. 그러니까 금방 나오는 거예요. 그 반면에 친화도가 굉장히 높으면요, 단단히 붙어 있어가지고 잘 쉽게 안 나와요. 그러니까 좀 한참 동안 이런 모바일 페이지를 흘려 보내줘야지 그 성분이 뒤늦게 나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저 뭘 잘 선택해야 되겠어요? 분리하고자 하는 성분이 뭐냐 대충 알면은 그것과 서로 인터랙션을 잘 하는 그런 그 차이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스테이셔너리 페이지를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근데 이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연구해서 어떤 성분을 분리하느냐 그에 따라서 이 스테이셔너리 페이지를 다양하게 개발해 놨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것을 우리가 특정한 목적에 맞게 분리하고자 할 때는요, 이 스테이셔너리 페이지를 잘 사야 됩니다. 그죠? 근데 이거는 굉장히 전문가적인 식견이 필요해요. 근데 누구나 다 모든 면에서 전문가가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로 이런 크로마토그래피 요 기계를 파는 그런 회사에서 되게 천거를 잘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큰 여러분 뭐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저 이제 크로마토그래피 요 스테이셔너리 페이즈 요 끝에서 보면요 나오는 속도가 다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스테이셔너리 페이즈 이 고정상이 길면은 분리가 더 잘 되겠죠, 그죠? 그렇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러니까 적당한 타협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한번
보도록 합니다. 여기 그러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친화력이 큰 그런 성분은 어떻습니까? 음? 어, 크로마토그래피, 그러니까 이제 솔리드 페이지와 그러니까 아주 높은 친화력이 큰 물질에 비해서 요게 약간 잘못되면 이게 이제 로우입니다. 로우 어피니티, 그죠? 친화력이 작은 그런 그 성분은 굉장히 빨리 이제 크로마토그래피 그 시스템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죠? 여기 하이 똑같은 거 이거 틀려서 이거는 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금방 여러분들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성분이 여러 개 있는데 그 고정상이랑 서로 결합을 잘한다, 단단히 붙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 있어요? 그걸 떼내려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러니까 늦게 나옵니다. 반면에 친화력이 별로 없는 것은 금방 나오죠. 금방. 그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페이퍼 크로마토그래피를 여기서 이제 예를 들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페이퍼가 있어요. 주로 이것은 이제 주로 필터 페이퍼를 씁니다. 일반 페이퍼는 잘 안 돼요. 필터 페이퍼, 그죠? 왜냐하면은 흡수도 잘하고, 거기에 이제 기공이 있기 때문에 그런 액체가 쭉 타고 잘 올라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 예를 보면요, 이렇게 있어요. 요게 이제 페이퍼가 필터 페이퍼가 있고요. 여기다가 이제 비커에다가 뚜껑을 넣고 여기다가 우리가 잉크를 찍었어요. 그런 다음에 요게 이제 모바일 페이지가 밑에 있습니다. 모바일 페이지가 처음에 요 밑에까지만 있어야 됩니다. 요거까지 닿으면 안 되겠죠, 그죠? 왜냐면 이게 쭉 타고 올라가면서 분리를 해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잉크를 분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멋있게, 저 어릴 때 이런 장난 많이 해봤어요. 음? 그래서 이제 여기 보니까 여기서 이제 있던 것이 여기 용액이 뭔지 모르지만은 뭐 알코올도 될 수 있고 뭐 심지어 물도 될 수 있어요. 이게 쭉 타고 올라가면서 이렇게 분리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어때요, 여기 맨 위에 있는 요 성분, 파란색 성분은 여기 페이퍼와 어떻게 됩니까? 이게 분리가 잘 친화력이 별로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없으니까 잘 타고 올라가서 위에까지 나오고, 어, 반면에 이 밑에 있는 것은 잘 굉장히 어피니티가 크다. 여기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요것들이 겉보기에는 분리가 안 될 때는 까만색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이렇게 실제로 분리해 놓고 보니까 아주 다양한 예쁜 색깔이 있어요. 파란 색깔, 빨간색, 노란색도 있고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러분들 페이퍼 크로마토그래피로 아주 유명한 실험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저 스탠리 밀러라고 아시죠? 그 원시 대기, 물론 저는 그거 동일하지 않습니다만은 환원성 대기를 가정하고서 여러 번 이게 전기 방전을 시켜서 메탄, 암모니아, 또 수증기, 그죠? 뭐 그런 것을 계속 전기 방전을 오랫동안 시키니까 수소 기체도 있고요. 거기 아미노산이 합성됐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그 아미노산을 1952년도에 이게 실험을 수행했고 그 다음에 사이언스라는 아주 유명한 잡지가 발표가 됐는데 그때 그 합성된 물질을 분리하기 위해서 그분이 뭘 썼냐면요. 그때는 크로마토그래피가 그다지 개발이 안 됐어요. 그래도 분리를 해야 되니까 그때 쓴 방법이 바로 페이퍼 크로마토그래피입니다. 그죠? 그렇게 이제 유용하게도 쓸 수가 있다 이제 알 수 있어요. 자, 한번 물질을 한번 다시 한번 분류를 해봅니다. 아까는 믹스처에 대해서 분류를 했죠. 그죠? 호모지니어스 믹스처, 그리고 헤테로지니어스 믹스처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근데 순수한 물질은 어떻게 우리가 분류할 수 있느냐? 이것은 컴파운드와 엘리먼트로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순수한 물질. 순수하다는 것은 뭡니까? 이것은 혼합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분이 하나만 있다는 뜻입니다. 그죠? 컴파운드는 뭡니까? 우리말로 하면 이건 화합물이에요. 화합물. 그죠? 어떤 물질이 있는데 원소가 그 여러 개의 원소로 이루어진 그런 물질을 우리가 컴파운드다. 그렇게 대부분의 우리가 저 연구에서 다루는 물질은 다 컴파운드죠. 그죠? 컴파운드.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뭐가 있나요? 뭐 설탕 같은 거, 그죠? 그것도 이제 컴파운드죠. 소금도 NaCl 컴파운드가 돼요. 한 가지만 되는 게 아니죠. 그죠? 음. 그러니까 이제 컴파운드는 보통 상태는 그 상태가 자체로 굉장히 안정하기 때문에 뭐 하나의 그런
물질로서 거동을 합니다. 그죠? 그렇지만은 그것을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에너지를 주어서 그 결합을 끊으면은 각 성분으로 우리가 분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어쨌든 컴파운드는 최소한 두 가지 이상의 그런 원소로 구성된 물질을 컴파운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반면에 엘리먼트는 우리말로 원소죠. 원소. 그죠? 엘리먼트는 원소라고 합니다. 원소는 어때요? 그냥 뭐 수소 원소 하면 H 하나죠. 산소 원소는 O 하나고. 그죠? 그런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더, 더 분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적이거나 화학적인 그런 방법에 의해서 그것은 더 단순한 걸로 분리를 할 수 없습니다. 원소. 이 자연계에는 100여 개의 원소만 있지만은 그 자연계의 원소가 서로 결합해서 그죠? 서로 이제 여러 가지 분자들, 컴파운드를 만들죠. 그러니까 원소의 개수는 굉장히 지극히 한정이 되어 있지만은 그것이 이루는 화합물의 개수는 거의 무한대입니다. 이제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변화를 한번 보도록 합니다. 변화. 케미컬 체인지와 또 피지컬 체인지가 있어요. 케미컬 체인지는 뭡니까? 아까 피지컬 체인지는 아까 이미 다뤘습니다. 그 형태만 달라질 뿐이지 그 성분 자체는 달라지지 않는 거죠. 그죠? 비근한 얘가 물이 얼음이 됐다가 또 수증기도 되고 또 물 액체가 되는 거. 근데 케미컬 체인지는 뭡니까 이게 완전히 물질이 다른 물질로 바뀌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반응 전후의 물질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케미컬 체인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가 타는 현상이죠. 탄다. 그죠? 예를 들어 어떤 나무가 탄다. 그럼 어떻습니까? 나무를 구성하면은 셀룰로스라는 그런 성분이 타니까 뭐가 돼요? 완전히 타면은 그죠? CO2와 H2O가 되죠.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 전하고 후하고 이제 그런 겁니다. 그죠? 그걸 보고 우리가 케미컬 체인지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가 뭐 있습니다. 이제 분젠 번호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여러분 불꽃을 만들어내는 그런 번호입니다. 이 분젠이라는 사람이 오래전의 사람이죠. 영국 사람인데 영국에 보면은 로얄 인스티튜션이라고 아주 오래된 연구소가 있어요. 런던에 거기에서 이제 연구했던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분젠 번호 지금 실험실에 다 있어요. 뭐 간단합니다. 사실은 예를 들어서 이걸 메탄을 우리가 분자 번호로 우리가 태워버리면 어떻습니까? 메탄이 공기 중에 있는 산소랑 결합해서 반응해서 뭡니까? CO2 카본 다이옥사이드와 물 워터 베이퍼가 되죠. 물론 온도가 이제 식으면 이제 물로 되겠지만은 또 이제 여러분들 케미컬 반응은 뭐가 있어요? 아주 다양한 케미컬 반응이 이제 있죠. 여러분들 화학에서 수많은 반응을 직접 쓰고 또는 그 반응을 연구할 겁니다. 그 반응은 전부 다 케미컬 반응이에요. 물리적 반응은 거의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화학 반응은 전부 다 이런 케미컬 반응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반응을 시키면 다른 물질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수도 없이 셀 수 없이 많죠. 그죠? 피지컬 체인지보다는 케미컬 체인지가 제가 보기에 훨씬 많은 것 같아요. 화학 반응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퀘스천이 있네요. 물리적 변화, 피지컬 체인지는 뭐냐? 물이 그런 거 있죠. 물이 얼음이 됐다가 뭐 수증기가 됐다가 또 뭐가 있죠? 피지컬 체인지? 다양하게 많이 있겠죠. 그죠? 한번 여러분들 한번 예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체계화 시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의 그림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물질을 분류를 했는데 한번 보시죠. 이게 물질이 딱 주어졌어요. 그죠? 그러면 이게 최종적으로 어떤 물질이냐 우리가 분류를 이제 하는데 이렇게 말하자면 이게 뭡니까? 이게 진리표가 되나요? 이게 뭡니까? 이게 이렇게 플로우 차트가 되나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먼저 이게 컴포지션 구성 성분이 굉장히 다양하냐, 다양하지 않느냐, 이제 그렇게 이제 봅니다. 구성 성분이 다양하면은 당연히 믹스처가 되는 거죠. 그죠? 구성 성분이 하나로만 되어 있으면은 pure substance, 그죠? 아주 순수한 그런, substance, 그런 물질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이게 yes라고 하면은 이쪽으로 가는 겁니다. 왼쪽으로. 그래서 혼합물이 되는데, 이 혼합물의 성분이 딱 봐서, 아무 차이가 없느냐, 그죠? 어떤 부분을 취해도 동일하냐, 그러면은 어? 이게 distinguishable part, visibly. 그러니까 눈으로 봐서 이게 구별이 가능하면은 이거는
불균일 화합물 헤테로지니어스 믹스처가 되고, 눈으로 봐서 아무 차이가 없으면은 이것은 호모지니어스 그런 믹스처가 된다. 이거 금방 배웠잖아요, 그죠? 반면에 이게 이제 하나의 성분만 있으면은 퓨어 서브스턴스인데, 이게 여러 종류의 그런 원자가 있냐, 그런 화합물이 되는 거죠. 예스면은 화합물이 되는 겁니다. 아니면 한 종류의 원자로만 되어 있느냐, 그러면 엘리먼트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화합물이 엘리먼트로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 가지 화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것을 여러 가지 뭐 ABCD라는 어떤 아톰으로 원자로 구성되어 있는 걸 다 끌어내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각각은 전부 다 엘리먼트로 원소로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원소는 다른 말로 하면은 아톰으로 볼 수 있죠. 그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구별할 수 있는 것, 구별해야 되는 것은 원소의 개수는 100여 개로 한정이 되어 있지만은 아톰은 뭡니까? 원자. 한 원소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수소 원소라고 할지라도 수소 개수는, 아톰의 개수는 무진장 많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 차이를 여러분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가 이제 되겠는데요. 한번 우리가 한번 컨셉추얼 체크를 한번 해봅시다. 여기서 이제 예 중에서 화학 변화를 일으키는 건 뭡니까? 폴보라이징. 이게 뭐냐면요. 망치로 막 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돌 깨는 거예요. 연상하면 됩니다. 돌. 음? 돌을 어떻게 깹니까? 아주 쇠망치 같은 걸로 막 때리면 돌이 막 깨죠. 이걸 보고 이제 폴브라이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락솔트,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 없지만은 아미엄입니다. 아미엄. 이제 유럽에 가면 아미엄이 되게 많아요. 예? 여러분 짤츠부르크라고 했죠. 오스트리아. 모차르트가 태어난 곳. 짤츠가 독일어로 소금이에요. 부르크는 성이라는 뜻이고, 그죠? 거기는 워낙 암염이 많아서 도시 자체의 이름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암염을 가져다가 이게 돌덩이니까 이거를 깨야 됩니다. 깨서 잘게 깨서 이거 갖다 이제 팔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이거는 이제 피지컬 체인지가 되는 거고요. 또 나무가 타는 것은 뭡니까? 아까 나무 구성 성분이 뭐라고 그랬죠? 주로 셀룰로스요. 셀룰로스. 이거는 기다란 고분자입니다. 글루코스가 연결된 고분자가 되는데, 이게 나무는 이걸 태우면 뭐가 되죠? CO2하고 H2O가 되니까 이거는 화학 변화가 되는 거고, 그럼 물에 소금을 녹이는 거는 뭡니까? 소금이 물에 들어가면 잘 녹죠. 잘 녹는다고 소금이 다른 걸로 바뀌는 게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피지컬 체인지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체가 물속에서 소금이 녹은 상태로, 그죠? 그렇게 존재하는 겁니다. 물론 소금 자체는 액체는 안 해요. 녹은 상태로 존재해서 어떤 용액이 되는 거죠. 그죠? 소금물이라는 용액. 이거는 이제 피지컬 체인지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름날 따뜻한 여름날에 팝시클이 있었어요. 팝시클 이게 이제 녹습니다. 팝시클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요? 우리말로 하면은 아이스크림 같은 겁니다. 아이스크림, 그죠? 근데 정확히 아이스크림이라고 하진 않아요. 팝시클. 그러니까 옛날에 여러분 저 어릴 때는 들어갔어요. 아이스 깨끼라고 하는 거. 그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나무 막대기에다가 단단하게 저 뭡니까 저기 아이스크림처럼 이렇게 단단하게 거기다 고정시켜서 더운 여름에 이제 주로 이것을 이제 어린애들 사주면 이제 쪽쪽 빨아 먹죠. 별로 좋은 건 아닌데. 근데 이제 여름이니까 가만 놔두면 녹죠. 그죠? 그런 건 어때요? 그는 팝시클이. 고체 상태로 있다 온도가 낮은 상태에서 만들었으니까 고체로 있다가 이게 액체로 돼서 녹습니다. 이것도 역시 피지컬 체인지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죠? 너무너무 간단하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케미컬 체인지는 오직 나무가 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끝났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1장은 굉장히 기본적인 그런 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까지 이해하는데 그다지 큰 어려움을 없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한 가지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주의할 것이 그 유효숫자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유효숫자를 잘 파악을 하고 그것이 이제 여러 가지 연산을 통해서 유효수가 늘어나진 않아요. 늘어나진 않습니다. 유효수자를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판단을 해서 보고를 해야 되는데, 물론 사실 유효수자를 쓰고서요. 거기다가 사실은 정확히 보고하려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어떤 에러를 또 여기다 첨가해야 되는데, 이런 그것까지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5.4라는 어떤 측정이 있어요. 그러면 0.4, 그 4는 불확실한 숫자지만은 의미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4가 얼마나 불확실하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5.4 플러스 마이너스 0.2 하면은 어떤 뜻이냐면요. 이 측정은 5.2부터 5.6까지가 된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이제 그것은 여러분들 지금은 걱정할 게 없고 2학년 때 분석화학을 배우면은 또 자세히 배웁니다. 근데 유효수자 개념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익혀둘 필요가 있어요. 그죠? 잘 개념을 모르면요 나중에 엉뚱하게 여러분 답을 씁니다.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요, 여러분들 중에 학생 중에 굉장히 약간 좀 신중하달까요? 걱정이 많은 학생이 있어요. 그 시험 문제 내죠. 저는 시험 문제가 거의 푸는 문제입니다. 실제로 숫자를 집어넣어서. 근데 숫자를 집어넣어서 계산기로 막 풀잖아요. 그러면은 답이 막 굉장히 길게 나오잖아요. 그걸 다 쓰는 학생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부분 점수는 주긴 줍니다만은 맞았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유효수자 개념을 적용을 해서 최소한 좀 비슷하게라도 답을 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학생이 의외로 많아요. 의외로. 그죠? 그렇게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그죠? 근데 한 가지 여러분 팁을 말씀드리면은 계산 과정이 쭉 전개가 되잖아요. 그죠?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쭉 여러 개 단계가 있어요. 각 단계마다 유효수자를 여러분 계산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그건 되게 복잡해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 오히려 안 좋습니다. 답은 뭐냐면은 그 계산은요, 여러분 저기 전자계산기가 다 있으니까 그걸로 끝까지 그냥 전자계산기 거기 유효수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거 갖고 끝까지 가요. 끝까지. 그리고 그럼 과연 몇 자리를 취할 것인가는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겁니다. 계산이 다 끝난 다음에 판단해요. 그죠? 중간에 판단하지 마십시오.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요. 에러가 있어요. 에러가 중간에 끊으면요. 에러가 전파가 됩니다. 전파가 돼서 더 커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 팁은 계산은 그냥 전자계산기로 끝까지 계산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판단하라 이겁니다. 그죠? 자, 그럼 이제 그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을 잘 수강하신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